안녕하세요. 2025년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37주 차죠. 이 주식시장에서 유난히 좀 뜨거웠던 종목들, 그 움직임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저희 손에는 이 기간 동안 하루 상승률 10% 이상, 그리고 거래대금은 1,000억 원 이상, 이걸 기록한 종목들의 동향 분석 보고서가 있거든요.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이 종목 올랐네? 이걸 넘어서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 그 뒤에 숨어있는 핵심 동력은 뭘까? 이걸 좀 연결해서 당신이 시장의 큰 그림을 빠르게 파악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시장을 보면요, 단연 조선 그리고 관련 기자재 종목들, 이쪽 강세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점들이 이런 흐름을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선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몇 가지 좀 굵직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죠. 단순히 개별 호재라기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기대감이 형성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리엔털 전공 같은 경우는요, 그 LNG 운반선 수주가 늘 거다. 이런 기대하고 실적 개선 전망, 이게 맞물리면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실적 기대감도 중요했군요. 한라MS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좋은 실적이 계속될 거라는 분석하고 또 아직 주가가 싸다 이런 인식이 부각됐었고요. 근데 여러 종목에 걸쳐서 영향을 준 더 큰 그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MAS DGA 마스티가 프로젝트인데요.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번 주에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반응했을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MASJ 프로젝트, 그러니까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 방안, 이게 이전부터 논의는 됐었죠. 이게 뭐냐면 양국 간의 조선 분야 공급망을 더 긴밀히 하고 나아가서는 미국 함정 유지 보수, MR로라고 하죠. 그 물량까지 한국 조선업계가 맡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번 주에 이게 다시 부각된 건 아마도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좀 진전됐거나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하, 재평가요? 네, 그래서 세진중공업이나 일승 같은 종목들이 주중에 여러 번 급등 목록에 오른 것도 이런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거고요.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실질적인 협력 진전에 대한 어떤 베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특정 계약 소식도 있었죠. 예를 들면 CP 시스템은 셔틀 탱크 선용 특수 케이블 수주했고 SK 오션플랜트는 미국하고 함정 정비 협약 맺고 이런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개별적인 수주나 협약 소식들이 이 전반적인 산업 기대감에 더해지면서 시너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LNG선 발주기대, 실적 호조, MSJ 프로젝트라는 큰 그림, 그리고 또 개별 기업들의 성과, 이게 다 맞물려서 조선 테마 전체를 끌어올린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전통산업인 조선업이 이렇게 뜨거웠던 반면에 또 미래기술의 상징이죠. 로봇 관련주. 여기도 정말 만만치 않은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사면, 원익홀딩스, 클로보텐이 대표적이었는데 특히 사면은 화요일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네, 로봇 테마는 이번 주 시장의 또 다른 확실한 주역이었어요. 사면이 급등한 건요, 국내 최초로 고화중 자율주행 운반 로봇, 그 흔히 AGV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AGV, 그거 상용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술적 성과가 그냥 바로 시장 반응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죠. 거래량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폭발적으로 들었습니다. 기술 개발 성공이라는 아주 명확한 촉매제가 있었군요. 근데 클로봇이나 휴림 로봇의 경우는 좀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 노란봉투법 시행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이른바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법이 공포되고 내년 시행이 확정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인력 운영 부담을 좀 줄이려면 자동화나 로봇 도입 시효가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클로봇하고 휴림 로봇 상승에는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했죠. 특히 클로봇은 상승률 자체보다도 거래 대금이 5천억 원을 넘었다는 점. 이게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와, 거래 대금 5천억. 대단하네요. 정책 변화가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군요. 로보의 경우는 또 다른 요인이었죠. 정부 정책 지원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 네,
로보로보는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있었고 또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덕도 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로봇 테마는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동력을 얻은 셈이에요. 개별 기업의 기술 혁신, 그러니까 사명 같은 경우죠.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노란봉투법과 클로봇, 휴림로봇,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 변화, 로보로봇까지. 이런 여러 요인이 한데 모여서 강력한 테마를 형성한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냥 로봇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기술, 정책, 거시경제 이런 여러 층의 이야기들이 막 엮여서 시장을 움직였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큰 축 말고도 시장 곳곳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조선하고 로봇 말고도요, 다양한 산업에서 개별적인 이유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훑어보기는 좀 그렇고 몇 가지 두드러진 흐름만 좀 짚어보죠. 우선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LNC 바이오가 인상적이었어요. 주중에 2번이나 급등했는데 그 중국 법인에서의 성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꾸준히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금요일 급등 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확인됐고요. 반복적인 급등에다가 기관 매수세까지 들어왔다면 이거는 시장이 뭔가 좀 확실한 스토리를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뉴로핏 같은 경우는 일본 의료센터하고 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뉴로핏 아쿠아. 그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아주 명확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아, 계약 소식? 네. 그리고 반도체나 기술주 쪽을 보면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칩 같은 경우 오라클하고 오픈 AI가 대규모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급등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코칩이 오라클에 MLCC,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이었죠. 아하,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국내 기업의 위치가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이닉 솔루션 역시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 급등이나 또 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4 그 고계역폭 메모리 양산 계획 발표 같은 소식에 힘입어서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의 수혜를 입었고요. PS 일렉트로닉스는 꾸준한 실적 호조 전망이 반복적으로 부각되면서 주중에 2번 급등했습니다. 방산이나 에너지 쪽은 어떻습니까? HJ중공업은 거래 대금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아요. HJ중공업은 수요일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와. 1조요? 네. 이건 이스라엘 카타르 분쟁이나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같은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특정 테마로 확 쏠린 현상이죠. 에너지 분야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유럽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 확대 수에 기대, 이럴로 올랐고 두산퓨얼셀은 수소경제 관련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나 금융 쪽도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소비재에서는 농심이 그 추파춥스 젤리 있잖아요. 그거 판매 호조랑 애니메이션 협업 같은 소식으로 해외 실적 기대감을 키우면서 강하게 상승했고요. 금융 쪽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 여기에 힘입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조 동아원은 라면 수출 호조하고 특정 K-팝 컨텐츠 수혜주로 엮이면서 거래량이 전날 대비 수백 배 폭증하는 그런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어요. 와, 진짜 정신없이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흔들었네요. 조선업의 부활 기대감, 로봇 산업의 다각적인 성장 동력, 바이오 기술주의 개별 성과와 글로벌 연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전환, 심지어 K푸드랑 K-팝까지. 이야, 자, 이 포질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당신에게는 어떤 큰 그림이 보이나요? 이번 주 급등주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종합해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조선과 로봇이라는 두 개의 아주 선명한 주도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 테마가 각각 산업협력, 그러니까 마스가 같은 거요. 그리고 기술혁신, AGV 같은 거, 또 정책 변화, 노랑봉투법 같은 이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배경 스토리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함이 아니라 뭔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네, 그렇죠. 둘째는 이런 거시적인 테마 흐름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적이나 수주, 해외 시장 성과 같은 것들이 여전히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었다는 점입니다.
LNC 바이오의 중국 실적 기대나 PS 일렉트로닉스의 호실적 전망, 농심의 해외 판매 호조 같은 것들이 이걸 잘 보여주죠. 셋째는 국내 시장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 글로벌 거시 환경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빠르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더 뚜렷해졌군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술주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이 방산주를 움직이고 또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계약이나 주가 움직임이 국내 관련 부품주들의 등락을 좌우하는 모습, 이게 아주 뚜렷했죠. 단순히 이 테마가 좋다 이게 아니라 그 테마를 움직이는 구체적인 동력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또 글로벌 환경 변화 이 세 가지 축을 함께 봐야 시장의 맥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의 변화를 함께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처럼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단기적인 관심과 자금이 집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몰린 거니까요. 네. 또 사면이나 사조동항원처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수백 배 폭증하는 경우는 특정 이슈에 대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LNC 바이오나 세진중공업, 일승처럼 주중에 여러 차례 급등 목록에 오른 종목들은 그 상승 동력이 단발성이 아닐 가능성, 그러니까 좀 추세적인 힘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동향 같은 다른 데이터들도 함께 고려해야 더 정교해지겠죠. 네. 오늘 2025년 37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을 통해서 조선과 로봇이라는 두드러진 테마의 부상과 그 배경, 그리고 바이오, 기술,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개별 종목들의 약진 뒤에 숨겨진 다층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적, 수주, 정책, 기술 개발,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종목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자금 이동도 활발했다는 방증일 겁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과거 데이터와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고요. 특정 종목의 미래 주가를 예측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은 늘 변동성을 안고 움직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조선이나 로봇 같은 특정 산업이나 테마가 단기간에 시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현상을 보면서 당신은 이런 표면적인 움직임 너머에 있는 더 큰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시장의 열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와 기술 지형에 일어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